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 결론을 좀 맺어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포용적 제도를 갖는가? 어떻게 포용적 제도를 갖는가? 근데 이 저자들도 포용적 제도를 이루기 위해 정확하게 어떤 길을 어떻게 밟아야 한다는 지침은 여기 없다. 그리고 어떤 자동적 과정이나 몇몇 엘리트에 간단하게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슨 포용적 제도를 가기 위한 무슨 뭐 지침, 첫 스텝 1 이렇게 해야 되고 스텝 2 마치 우리가 매뉴얼처럼 이렇게 매뉴얼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한 가지 자기들이 말씀드려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책에서 나온 것은 여러 분쟁,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어떤 제도화된 메커니즘과 수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분쟁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해결되어 나갈 때 이런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분열과 마찰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폭넓은 제휴이다. 그리고 만일 갈등이 극자와 극우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화해와 일치를 가능성이 작다. 그래서 이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폭넓은 제휴다라는 그 말 자체가 폭넓은 제도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분쟁을 자꾸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포용적 제도가 정착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포용적 제도라는 그 말의 그 뜻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어떤 계층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 분쟁,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결정해 나갈 때,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참여가 보장이 된다. 그 참여가 보장되는 포용적 제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폭넓은 제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참여를 보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순환 구조. 포용적 정치 제도가 나오면 포용적 경제 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용적 정치 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 제도가 나오면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왜 공평하게 분배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참여하니까. 그리고 중산층이 넓어지고 그럼 중산층이 넓어지면 더 뭐예요? 더 공평한 경쟁장이 마련된다. 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악순환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뭐냐.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는 또 뭐예요?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 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또 착취적 제도가 한번 빠지면 그 착취적 제도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포용적 경제제도로 가면은 포용적 제도로 가면 또 포용적 제도가 또 이렇게 선순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폭넓은 제휴.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 문제가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갈등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악순환을 끊고 우리가 선순환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챕터 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짐바브웨이에서 복권이 당첨되는 법. 무가베라는 분 여러분 잘 우리가 들고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이 무가베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무가베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복권이 당첨되려면 그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그 복권에는 무가베가 제가 당첨됐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무가베가 모든 걸 다 장악한다는 거죠. 복권이 심지어 이렇게 무슨 복권 맛이도 자기가 당첨되니까 그러니까 무가베 히트 더 잭팟. 무가베가 복권 제가 당첨되는 이런 나라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맥은 제가 자꾸 누차 강조하지만 포용적, 착취적 그 제도의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뭐예요?
또 이 책에 나오는 게 우리 북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뭐예요? 2009년도에 그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화폐 개혁. 그러니까 국권과 신권을 100대 1로 교환했고, 그건 화폐 개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이 가구당 10만 원이에요. 2달치 생활비밖에 안 바꿔줘요. 왜 그렇게 화폐 개혁을 했느냐? 이 당시는 암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이 존재하니까 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뭐 돈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 이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못 보자겠다. 그거 볼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특권 계급인데 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특권 계급이 시장에서 생기느냐? 그래서 암시장을 우리 때 폐쇄시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화폐 개혁을 하고 뭐예요 이거? 가구당 뭐예요? 10만 원만 날아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럼 이제 그 돈을 다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1달러당 30원 하던 것이요, 30원. 30원 하던 것이 530원 되고, 쌀이 1kg당 20원 하던 것이 600원 되고, 돼지고기 어떻게 됐어요? 40원 하지 800원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암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 유인이라도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또 쌀도 생산하고 뭐 돼지고기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유인을 다 뺏어가니까 나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 안 할래?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폭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인센티브를 다 뺏어가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거 보세요.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38선의 경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요. 황평원이라는 분이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 나오는데요. 6.25 전쟁 때 이민군 징용을 매해가지고 남한에서는 이 사람이 약사예요. 황평원이라는 분이. 근데 동생은 의사예요. 근데 북한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딱 같은 한 사람은 약사, 한 사람은 의사인데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2000년도에 서울에서 이산 가족이 제의를 했는데요. 형이 동생에게 돈을 주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져가 봐야 정부가 가져가니 그냥 넣어둬라.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동생이 또 해진 외투가 이렇게 낡았으니까 그걸 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자. 그러지 마라. 이것도 여기 올리고 정부에서 빌려준 거다. 그리고 초치하고 버쩍 많은 동생은 자동차 이렇게 전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데 이게 아까 말해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38선의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걸 제가 특별히 가져왔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참 우리보다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가 왜 북한이 저렇게 저 모양 됐는가를 자기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중국과 미국 대비 GDP 비중을 보시면 보시면 여기 어때요? 2001년도죠. 2021년도죠, 지금이 74.8%까지 중국이 따라왔어요. 74.8%. 여기가 뭐예요? 요 퍼센티지입니다. 갈화는 GDP니까 요 퍼센티지를 보시면, 요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30년도 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잡았죠? 100%니까. 그게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GDP가? 그죠? 그게 이제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인데, 이 자료는 세계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말씀은, 독재 정권도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례일까? 지금 다시 말하면 정치 제도는 착지적이잖아요. 공산당이니까. 근데 이제 경제 제도는 그런대로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좀 자유롭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제도를 이제 채택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은 착지적인 정치 제도화에서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사실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면 소련과 같은 일시적 성장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착지적 정치 제도화에서 절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소련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예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은 과거 소련처럼 성장세가 대단히 보이지만 우리 1960년도 하더라도 미국이 따라잡힌다 소련한테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슨의 경제학 교과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근본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본 우리 사무엘슨의 경제학 교과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허용되는 포용적 제도. 그게 정치제도도 그렇고 경제제도 그렇고 그것이 그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좀 두꺼운 책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간단한 명제,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또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역사적인 사례, 역사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만큼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난번에 본 부의 탄생,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건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과연 어디에 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저 정치적인 얘기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런 일인 우리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잘 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할 때 이 좋은 훌륭한 하나의 그 토대가 된다. 토대가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이 참 중요하다. 한번 책을 다 읽어보실 수 없다면 저자들의 직강을 한번 들어봐라. 1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토론 질문 토론들이 많아요. 막 그런 거 막 다 들어보면 한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도움이 되는데 여기 우리 유튜브가 좀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고 우리도 한번 질문을 좀 해보죠. 토론을 좀 해보죠. 토론. 우리 같이 청정도한테 같이 박수 치고. 아니 제가 참 정치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고 싶지 않아서 좀 그런데 그래서 저 더 버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말씀에 제가 버틸 말이 없고 아주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까 포용적 성장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장이냐, 하나는 과정을 중시하는 성장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포용은 여기서 말하는 포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자는 그런 의미의 포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저자들이 말씀하시는 포용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포용적이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에서 잘못 지금 자꾸 쓰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말씀은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는 우리는 좀 존중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포용적하고는 다르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포용이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 포용이라는 게 나는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그 포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포용한다는 것이 꼭 이렇게 뭐 끌어안는다 이런 뜻으로 자꾸 쓰이잖아요. 포용하자 뭐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 포용해줘야지. 뭐 그렇게 하면 그런 뜻으로 포용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포용이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포용이라는 것은 인클루시브는 참여한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로 너는 빠져. 그죠? 익스클루시브 한다면 너는 빠져. 인클루시브는 그래, 너 들어와. 너도 우리 같이 논의하고 같이 참여해. 그런 의미에서 인클루시브인데 포용이란 말을 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포용하자. 다 안고 가자. 그렇게 해서 좀 자꾸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좀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은 뭐 제가 뭐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특히 복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 우리가 복지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가장 예를 들고 싶은 게 소녀 가장 또는 독거 노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끌어안고 가야지 그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건 난 오케이 뭐 다 좋아요. 포용하자. 근데 그것이 와이 네이션스 페일에 나오는 포용하고 다르다. 근데 같은 용어가 같다고 해가지고 인클루시브란 말 자체를 그 같은 뜻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포용적 제도를 갖는가에서 보면 폭넓은 제휴가 필요하다. 네. 이 내용하고 그 칼 포퍼가 얘기하는 네. 열린 사회. 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뭐 그건 뭐 우리 회장님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폭넓은 제휴하고 열린 사회는 좀 한번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칼 포퍼 말하는 열린 사회라는 게 네. 토론이 자유롭고 네.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의해서 국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의 이렇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게 열린 사회다. 그 열린 사회만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토론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네. 또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가 정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막무가내로지만 못하고 그렇죠. 치는 사회. 이게 갇힌 사회고 이게 말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회로 그렇죠. 가는 이제 바탕이다. 이렇게 칼포크가 그렇죠. 분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이 저자들이 말하는 폭넓은 제휴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죠. 수렴해서 네. 정치제도를 만들고 그 정치제도에 의해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포용적인 그렇죠. 사회라고 네. 본다. 그런 것만 조금 그렇죠. 거의 같은 네, 뭐 우리 생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뭐 아까도 좀 말씀드리지만 그런 포용적 사회가 좋다. 그 말을 논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쫙 들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특징이에요. 무슨 여러 가지 우리가 뭐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수학적인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은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들었다는 게 아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한 감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 그다음에 중세에서 일어났던 일, 그건 내가 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그죠? 근데 좀 지루한 감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 군데서 이 책을 많이 사람들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다른 독서 클럽에서도 많이 이 책을 가지고 다루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저는 그쪽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저는 조금 중복이 안 되려고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좀 각색을 좀 했으니까 뭐 특히 그런 게 아까 저 아까 고전에 나타난 뭐 포용적 제도 한 것은 그건 좀 제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또 우리 저 꼭 서양에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옛날 고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조금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한번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1시간 됐죠? 아까 11분에 출발했는데 내가 1시간 10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그만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